남친과 CG 회사 창업 고민입니다. 나이 차이 좀 나는 연상 남자친구랑 사귀는 중입니다. 20대부터 사귀었는데 이제 30대 되면서 결혼 생각을 안 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여자분인가봐요. 30대인 여자분. 남자친구는 회사를 다닐 수 있는 날이 몇 년 안 남았고 저는 20대 중반에 취업을 해서 모아둔 돈이 조금밖에 없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연차가 어느 정도 쌓이면 제가 직접 회사를 차려서 남자친구와 함께 운영해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회사를 차리려면 어떤 걸 얼마나 준비해야 할까요? 네,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두 분이 CG 관련 업종에 계신지 그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여자분은 CG 쪽으로 하시는 것 같고 남자분은 잘 모르겠어요. 남자친구분이랑 같이 운영해보고 싶다고 하니까 CG 업종이면 관련된 걸 같이 할 수도 있고 아니더라도 뭐 관리 쪽을 이렇게 분담하려는 거겠죠? 일단은 회사를 차리면 일이 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수급할 거냐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력이 좀 쌓여야 가능하다고 저희는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죠. 저 같은 경우도 그냥 회사를 그만두고 프리랜서를 한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한 5년차 좀 넘어서 꾸준히 들어오는 건 아니었어. 그러다 보니까 프리랜서를 계속 오랫동안 할 수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회사 들어가서 일하다가 좀 경력을 더 쌓고 나오니까 계속 일이 들어오더라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게 형께서는 어쨌든 결혼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웨딩 마스터잖아요. 마스터라고 좀 그렇지만 예. 만약에 지금 형수님이 이런 CG 일을 같이 하신다 그러면 어떠실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을 간혹가다 한 적은 있는데 같이 일을 하게 되면은 서로 뭔가 이해를 잘 못하면 갈등이 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그것도 내가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자기가 잘하는 분야를 잘 분배를 해가지고 잘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다니던 회사도 대표님은 뭐 CG 쪽으로 일 따오고 이런 걸 하셨고 아내분은 부장님, 문서적인 업무, 세금적인 업무, 급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다 처리를 하셨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가족 회사니까 크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잘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돈 엄청 많이 버셨거든요. 신뢰를 좀 잘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는 좀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결혼을 아직 하신 건 아니시잖아요. 이건 계획만 하고 결혼한 이후에 실행을 그게 낫겠죠? 그게 낫죠. 그러니까 일이 들어와야지 내가 돈을 버는 거거든. 근데 일은 있어. 일은 있는데 네. 아직 결혼은 구두상으로만 하기로 하는 그렇게 하면 좀 위험하죠. 위험하다. 확실한 약속을 잡아놓고 이 법적으로 뭔가 좀 서로 보호되는 가운데서 진행하는 게 오히려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이제 돈적인 부분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한 명은. 그거는 본인들의 선택인 것 같아요. 근데 돈 관리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되게 민감할 수 있거든요. 서로 진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끼리 해야 돼요. 더군다나 이제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데 돈이라는 게 그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 그리고 모아둔 돈이 조금밖에 없다고 하시는데 또 걱정이 좀 있는 뉘앙스가 느껴져요. 아니 그래도 좀 회사를 운영해보시면서 경험하신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 생각은 또 어떠신지? 딱 그 비즈니스적인 부분만 얘기를 하자면 네. 일단은 돈은 조금밖에 없어도 실행하는 거는 문제 없을 것 같아요. CG 일은. 그리고 토리님이 이미 다 말을 잘 해주셔갖고 좀 경험을 쌓고 근데 그 경험이 단어 하나로 퉁쳐서 그렇지 그 안에 되게 너무 많은 게 있어요. 인맥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인맥 그리고 실력으로 신뢰를 또 그 회사와 또 지인들과 쌓아야 맞아요. 하고 그거 너무 중요해요. 실력이 있으면 인맥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거든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친해도 일 안 줘요. 절대 안 줘요. 일을 잘해야 돼. 실력 되게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이게 저희가 되게 많이 언급했어요. 실력이라는 게 종류가 여러 가지다. 아까 말한 인맥도 실력이고 2D든 3D든 그 작업적인 실력은 기본 베이스고 직접적으로 테크닉적인 실력과 눈으로 보는 눈높이에 대한 실력도 있잖아요. 그런 슈퍼바이징에 대한 그 능력 그거랑 회사 다니면 내 것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창업을 하면 혼자서 다 관리해야 되잖아요. 이거 만만치가 않아요. 진짜 빡셉니다. 막 컷수 막 되게 많고 정신없고 그 듀레이션까지 체크할 게 너무 많잖아요. 스케줄 관리 같은 것도. 그런 워크플로우도 어느 정도 계획이 필요하고 그것도 하나의 또 실력이에요. CG 회사에는 PM님이라고 계세요. PM님 계시죠. 이 PM이라는 파트도 아직 모르는 분들 많아요. 회사가 커지면 무조건 필요한 인력이에요. 이게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해서 PM 역할도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비즈니스적으로 클라이언트도 만나야 되고 미팅도 해야 되고 어떤 어필도 해야 되고 그런 협상도 해야 되고 계약도 해야 되고 그랬을 때 협상 능력, 소통 능력 거기에다가 계약 단계에서 문서적인 거 이것도 또 별개예요. 그러니까 숫자적인 문서 작업을 해야 하는 영역이 있고 글자적으로 잘해야 되는 영역이 맞아. 있어요. 계약서 같은 것도 잘 볼 줄 아셔야 되고 또
이 두 분이서 하지만 외주를 고용하고 또 관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내가 계약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본인의 그 위주에 그런 거 폼을 만드는 게 필요하죠. 부부가 회사 운영하는 생각이 났는데 아내분이 이제 서포트하는 입장이었는데 자기가 잘하는 장점이 서로 다른 거야. 그래서 이제 아내분은 마케팅 쪽으로 잘하시는 거야. CS? CS 쪽이지 어떻게 보면은 커스터머 서비스? 아무튼 그런 대응을 잘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을 대할 때 되게 나긋나긋하게 얘기를 하고 인상도 좋으니까 학원 등록을 되게 잘 시키는 거야. 남편분은 회사 운영하고 완전 선생님분. 그죠. 본인이 뭘 잘하는지를 서로 파악을 해서 분담해서 하면 더 좋은 것 같아요. 남자친구분, 사연자분 강점을 그 객관적으로 파악을 해보고 그쵸. 그래서 그걸 더 극대화할 수 있는 준비를 하면 좋겠다. 그리고 처음부터 너무 많이 받지 않길 바래요. 차근차근 늘리길 바래요. 회사에서 만약에 뭐 내가 100 정도 했다. 그렇다고 100을 받으면 달라요, 이건. 밖에 나가서 받는 100은 달라요. 완전 다르죠. 밖에 나가면 한 50 정도 하는 정도로 일단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비용적인 거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사실 아끼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인력이 좀 더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뒤늦게 막판에 막 사람 막 구하고 이런 경우가 은근히 꽤 생기더라고요. 그것도 풀이 있어야 돼. 인력 풀이 있어야 돼. 이것도 신뢰가 필요하거든요. 그냥 맡겼는데 책임을 안 져. 진짜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별의별 사람들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이랑 그냥 우리 둘이서만 막 해야지 하고 처음에 뭐 그럴 수 있는데 1명, 2명 사람이 필요한 상황이 분명히 생겨요. 그래서 몇 푼 아끼려 하기보다 미리 초반에 1명 정도는 써보고 좀 겪어보는 걸 추천을 드려요. 부부끼리 하면은 아마 싸움 많이 날 거예요. 제 생각에. 그냥 봤어. 그렇게 싸우는 거 봐서 그래. 경험담 아니고. 예를 들면 어떤 의견 충돌이 있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때 서로 조율을 잘 해야 되겠다. 업무적인 부분이니까 한 명이 좀 주도해서 컨트롤을 하고 한 명은 져줘야 돼. 그러면 이거는 결혼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 형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건데 만약에 돈은 어떻게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돈은 월급으로 줘야죠. 누구에게? 대표가 있으면 대표가 월급으로 주는 방식으로 해야죠. 여자친구분께서 메인으로 이제 차린다고 하셨으니까 네. 여자친구분이 대표고 남자친구분에게 월급을 주는 시스템으로 그렇죠. 해야 된다. 본인도 월급여로 주거나 나도 정해진 금액 받고 이쪽도 정해진 금액 받고. 아니 뭐 반땡하면 안 돼 그러면? 뭐 그렇게 해도 되고요. 나머지 금액은 회사 운영자금으로 남겨놓고 다 쓰면 안 되잖아요. 회사 운영할 때 돈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는 저는 프리랜서 할 때 진짜 많이 느꼈던 게 선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나눠서 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주려는 분들도 있어. 계약금 꼭 받고 진행하시길 바라고요. 계약금 꼭 받아야 돼. 지금 여기까지만 얘기했는데도 머리 아플 것 같아요. 사실 더 세세하게 진짜 그쵸, 많거든요. 더 세세하게 얘기할 게 많은데 아무튼 하게 되면은 되게 많은 걸 배우게 되고 또 나름 재밌을 거예요. 재밌어요. 세법 같은 것도 좀 알아보시고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세무사나 이런 데랑 얘기를 많이 하셔야 돼요. 초반에는 찾아줘 세무사 이런 어플이 있습니다. 내가 실수로 탈세를 할 수 있어. 의도한 게 아니고 빼먹어가지고 탈세될 수 있어. 막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사업자 내고 하기 때문에 부가세 관리도 은근히 하셔야 돼요. 그쵸. 부가세 폭탄이라는 게 있어요. 미리 부가세 빼놔야 돼 이건. 거기에 또 종소세 또 나가긴 하는데.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나가죠. 예. 20대, 30대 이렇게 고민하는 분이 거의 못 봤거든요. 잘 하실 것 같아요. 좋은 배필과 만나서 하는 거면 그것도 되게 돈 버는 일 아니에요. 그럼요. 잘만 하면. 분들이 채팅창에는 최악의 경우의 수 말씀을 많이 하셨어. 사소한 싸움으로 회사 개판된 케이스도 봤다고. 사소한 싸움 뭘까? 자잘한 싸움이 있을 수 있죠. 이게 의견 충돌은 항상 있습니다. 회사 운영하면은 비즈니스 대표에 상관없이 그냥 연인 사이의 그런 사소한 싸움이 또 있을 수 비즈니스로까지 번질 수도 있나요? 그럴 수도 있죠. 제가 생각할 때 결혼하기 전에 금전적인 관념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좀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서로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펑펑 쓰고 막 그냥 카드를 막 아니, 그 얘기를 괜찮은 거야? 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다른 사람 또 몇 억에 막 이렇게 빚을 지고 결혼을 한 거야. 근데 몰랐던 거 한쪽에서 몰랐던 거지. 결혼해서 엄청 막 쓰리자 포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오랫동안 갚고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건 좀 알고 해야 되지 않을까 서로. 이게 생각보다 싸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돈 때문에 싸우는 게 진짜 많아요. 괜히 돈 얘기 막 하고 하면 사이 불편해질까라는 은연 중에 그런 게 있죠. 이게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는 안 싸웁니다. 사회 초년생일 때 결혼을 해서 금전적인 부분 때문에 진짜 많이 싸웠어. 그 다음에 육아. 육아. 그 두 가지가 제일 많습니다. 서로 대화로 충분하게 소통을 많이 해가지고 서로 합의를 봐야 돼. 합의를 본 거 서로 지켜줘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결혼을 하더라도 서로 양보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양보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서로 양보한다고 하면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왜 넌 양보 안 해? 이런 생각이 들어. 그냥 마음을 비우라. 아예 마음 비우라는 거죠. 내가 양보를 하면은 상대방이 양심이 있으면 양보합니다. 서로 굉장히 성숙된 사람이 돼가는 것 같네요. 성숙되지 않으면은 유지하기가 어려운 거죠.
결혼 생활 자체가. 이게 각자 서로가 몇십 년을 살아온 자기만의 그 인생이 있잖아요. 그래서 생판 다른 사람과 맞춘다라는 게 말이 쉽지. 맞아요. 30년 동안 완전 다른 방식의 생각과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합치는 거기 때문에. 이 고민 보내주신 분께서 더 생각이 많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되게 진짜 인생에 너무 좋은 얘기를 해주셔갖고 그리고 뭔가 집안일이라든가 양육이라든가 이거는 원래 그냥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 그냥 내가 혼자 살았으면 그냥 내가 해야 됐어. 근데 그걸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접근하기 좋습니다. 이거 그냥 비즈니스만 생각할 게 아닌데요. 그게 아니죠. 결혼하는 거는 많이 성숙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미숙했거든요. 갈등이 있었지. 근데 마인드셋을 바꾸니까 그 다음부터는 되게 마음이 편해지는 거야. 그리고 로봇 청소기를 사세요. 세탁기랑 건조기를 사. 설거지는 그냥 식기세척기 사. 3종 세트 이제 3종 세트. 돈 많이 벌어서 그거 3개를 사면은 집안일에 대한 갈등이 없어집니다. 효과가 나왔나요? 너무 좋아. 서로 만족. 야, 굉장히 달라 보여요. 혹시 이 CG라는 직업을 가진 부부라는 것의 어떤 좀 특징이라든지 그러니까 늦게까지 작업을 하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근데 언제까지? 뭐 밤 늦게까지 하고 뭐 새벽까지 하고 시간이 구애를 받지 않고 일을 해버리니까 제가 그런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많이 해줘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낮에 집으로 당장 와 이러면 그냥 집으로 가야 돼. 그렇게 해야 돼. 나는 그렇게 해야 돼. 내가 충분하게 설명했지만 낮에? 거기서 낮에라도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 지금 좀 외로우니까 지금 당장 집에 와.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지. 괜찮은 알고 있어. 그래서 그런 케이스 저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제가 지금 닭살이 돋고 있거든요.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여자분은 남자분들하고도 이게 다를 수 있잖아 세계관이. 그런가요? 다를 수 있다고 이게 그쵸. 인정해야 돼요. 다를 수 다르긴 있기 하죠, 때문에 남녀는. 그냥 내가 포기하고 마음을 비우고 양해를 일단 회사에 구해서 연차 써가지고 반차 써가지고 가보라고. 그렇게까지. 그래도 회사에서 되게 좀 어. 배려를 해주셔. 제가 잘 얘기를 했죠. 얘기를. 그때 막 바쁜 프로젝트 있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그런 적도 있었죠. 결국에는 이제 그 회사에서 한 6개월 다니다가 근데 또 그때만 뭐 잠깐 뭐 세게 외로움이 오는 그럴 수 시기였었던 있죠. 거죠. 있죠. 그러니까 원래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 내가 고정관념 가지고 있지 마시고 상대방의 생각으로 세계관을 바꾸셔야 돼. 아니 또 남자의 경우도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와이프분에게 어떤 또 다른 고통을 줄 수 있잖아요. 예기치 그죠. 전혀 예기치 그죠. 생각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서로. 의도한 건 아닌데 의도한 건 아닌데. 살다 보면 또 살다 결혼하고 새로운 세계가 열려서 그죠. 그런 전혀 예상 못한 변수가 이게- 생기는 거죠. 또 다른 갑자기 내가 나올 수 있다. 그렇죠. 통제할 수 없는. 통제할 수 나올 할 수 수 있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절대 아니 뭔가 그런 일이 막 보이스피싱 저거 왜 당해 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나갈 수 있는 거지. 그런 것처럼 갑자기 막 그럴 수 있는 거니까 덥다. 자녀분 막 태어났을 때 육아는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이게 찌지 창업했는데 자녀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초반에는 부모님의 찬스를 쓸 수밖에 없어. 용돈 드려야죠. 용돈 드리면서. 생활비 좀 드리면서 그건 좀 어느 정도 드려야 될까요?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 초반에 차이? 한 2, 30. 나중에 이제 좀 벌면 더 드릴 수 있는 거고. 생각할 게 많네요. 그쵸.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그 와중에 이제 막 그 계약서 막 작성도 해야 되고 외주도 막 이래야 되고. 근데 그렇게 해서 유지를 잘하면은 일반적으로 회사를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벌죠. 그쵸. 화이팅입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네, 사연 보내주신 창업 안 하시겠다고. 네, 농담을 하신 거죠. 네, 가능합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 뭘로 갈까요?